자, 그거 보시면 29번 보세요. 자, 29번 문제집. 문제집 29번. 펴놨죠? 자, 펴놓은 거 보면 등록 면허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종합적인 문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9번, 29번이네. 그거 보면 요약집을 어디로 보시냐 하니까 요약집에 그 보면은 여러분이 27페이지를 보시면서 자, 요거 봅니다. 자, 27페이지 보면은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사실상 취득가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하면 항상 시가 표준 X로 표시해 놔야 돼요. 시가 표준보다 낮게 신고해도 사실상 취득가를 가표로 한다. 이게 특례로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세 표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그랬지? 가로 속에 뭐가 있노? 거래 신고적에 제외 그랬지? 자, 요거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요거는 지워버리세요. 삭제가 됐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건 없는 거로 보면 됩니다. 그거 보세요. 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적 비용과 간접적 비용을 합계액으로 한다 했습니다. 다만 일시급으로 여러분이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는 할인된 금액이 가세표준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10억짜리를 갖다가 일괄 한꺼번에 10억을 팍 주니까 매도자도 좋다. 뭐 내가 1억 빼줄게 이래 된 거예요. 할인해준다.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은 9억이죠. 그래서 1억은 가세표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9억만 할인된 가격이니까 가세표준을 해라. 자, 이때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는 거래 금액들이 다 어떤 것은 다 포함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특히 건설 자금이자와 거기에 대한 금융수수료 같은 거 다 포함을 합니다. 금융비용, 금융수수료죠. 그래서 이 건설 자금이자라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이 건물을 지을 때 신축일로부터 완공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법인의 특히 할부 또 이자라든지 연체 이자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법인이 아닌 자는 제외합니다. 왜 법인은 연체료까지 입증을 해주냐 하니까 법인은 회계장부 때문이죠. 회계장부를 입증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왜 취득가격에 제외하느냐 포함시킬 수 없느냐 하는 것은 회계장부가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개인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그러나 법인권은 회계장부 때문에 포함이 가능하다. 이해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농지 보존 분담금 같은 거, 또 각종 산림자원 대체 비용 이런 거 비용이 다 포함이 되고 특히 물건 취득에 대해서 발생하는 용역비라든지 수수료, 이른바 중개사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득자금 외에 약정에 대해서 조건 분담액이나 채무 인수가격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땅값이 전부 10억인데 그 평수 그 물건 정도 되면 10억인데 이상하게도 그 지역에 가니까 8억짜리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매도자가 알아보니까 이걸 내가 싸게 내놓은 이유는 바로 은행의 빚 때문에 내가 싸게 내놨는데 내가 싸게 파는 대신에 당신이 은행의 빚을 안고 사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8억짜리를 사면서 그럼 얼마를 안게 되냐 하니까 실제 6억을 주고 2억을 안고 샀다. 그럼 총 8억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8억을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민주택 매각 차손 이거 전부 여러분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 자, 넘기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거 특히 부가가치세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X입니다.
자, 광고비, 그 다음 전기료, 가스료, 이사비용, 이런 것은 이주비용, 이사비용은 다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득 물건과 별개의 권리 보상금 같은 게 발생하면 되죠. 이런 거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법인이 아닌 자의 연체료와 할부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아까 일시급으로 지불할 때 할인받은 금액 1억 빼준 1억은 여러분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개발 분담금 같은 거 이런 것은 전부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사업자 같으면 사업자 경비로 일정하게 나주 조정할 수는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는데 여기서 지금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거죠. 건설 자금이자 및 금융비용 같은 거 다 포함을 합니다. 아까 취득대금 외에 조건부 부담액이나 채무인수가격 포함을 하죠. 자, 여기서 할부이자 연체이자 잘 보세요. 이게 개인이 취득했습니까? 법인이 취득했습니까? 문제를 보세요. 개인이 취득했어요? 법인이 취득했어요? 법인이 취득한 것이면 취득가액에 포함을 합니다. 연체이자, 할부이자. 그런데 개인이 취득한 것이면 포함하면 안 돼요. X입니다. 자, 그리고 용역비, 수수료 같은 거, 그 다음 국민주택 매각 차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취득세입니다. 양도세가 아닙니다. 지방세, 취득세 부분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30번을 보시면, 그래서 이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개인의 연체이자, 할부이자는 X가 되죠. 그 다음 30번은 등록면허세를 지금 보는데, 자,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잠시 시간 5분 딱 줄 테니까 막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거기서 안 되는 거 질문을 하도록. 자, 일단 그거 보시면 등록면허세 여러분이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 하니까 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50페이지 12번부터 53페이지까지 한번 54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니다. 이게 종합적인 문제거든요. 등록면허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가도. 꼭 여기에 나오는 지문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12항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저당권 등록에 대한 납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울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은행에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다면, 서울에 있는 재산은 당연히 납세지가 서울이죠. 근데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저당권을 설정할 때 담보물을 제출하면은 이게 소재지는 인천이지만은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바로 당초 설정한 장소 서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 항상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돈부터 내야 등기를 치주니까 항상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등록 신청서하고 세금하고 함께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라는 걸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게 지금 보면은 1항은 신고 납부고 2항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향의 조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보다 돈 받는 게 목적입니다. 지방정부 쪽에서는. 그래서 돈부터 내버리면 자동 신고가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걸 등록면허세 납부 시 세금을 내면 바로 신고로 본다. 이게 바로 신고 의제입니다. 신고로 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말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자동 신고로 인정된다 이 말이.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우리가 지금 가산세 한번 생각해 보자.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지, 가소신고 10%지, 부당 무신고는 40%지. 부당하면서 가소신고를 하면은 부당 부분의 40%, 가소 부분의 10% 이렇게 부과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매일 경과 때마다 만분의 3씩 부과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잘 정리를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51페이지 한번 봅니다. 51페이지에 그 보면은 박스 나와 있죠. 예, 그 박스 나와 있는 중간에 요거는 역시 출제가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박스를 딱 해놨거든요. 자, 사실상 취득으로서 과세 대상 등기 등록 당시 자산의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사유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격이라든지 변경 전 가격이 아니라 말이야. 변경 후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전에 내가 설명했죠. 등록면허세 전부 다 설명한 겁니다. 지금 좀 다 까먹어서 그러지. 자, 취득 당시가 있고 등기 당시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을 사면은 건물을 1억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현재는 9천만 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감가가 있기 때문이죠. 이 1천만 원이 깎였다. 그럼 이거 빼버리면 9천만 원. 이게 변경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등록면허세 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된 금액. 자, 토지를 사면 토지가 2억짜리. 근데 땅값이 막 오를 때는 자고 나면 뛰고 자고 나면 뛰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생겼다. 그러면 현재 재평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시 평가를 하는 거는 가격이 증가됐을 때 많이 평가를, 물론 감소할 때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가격 상승 때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2억 5천이 됐다. 재평가를 해서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이가 변경 전 금액이가 변경 후 금액이가 변경된 하면 후지. 응? 해요. 후. 자, 그 다음 채권 금액을 가표하는 것은 저당권 저경악처라 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채권 금액으로 하고,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이거나 또 채권 목적의 지금 부동산 설정 가격 이런 걸 우리는 채권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5번째 보면은 그 신고 서상 금액을 그런 공부상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왜 공부상 중심이죠?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주의. 등기법도 형식주의 아닙니까? 그걸 알고 공부하세요. 형식주의. 자,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자라든 명의자입니다. 예, 그리고 면허를 받은 자고, 그 다음 특히 예를 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매수인이 되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하면 채권자, 은행이 되는 거죠. 은행. 맞아요? 자, 넘기고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임차인 쪽입니까? 임대인 쪽입니까? 임차인 쪽이죠. 전세권자. 그죠? 그 다음 임차권 설정을 하면은 임차인. 맞죠? 자, 일체 채권자 대의등기. 이 주문은 분명히 대의등기 나오면 무조건 그 소유자, 명의자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건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 등록면허세 세율을 봅니다. 예, 부동산 등기 등록 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자, 가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내가 설명을 했고, 이거는 취득세도 있었죠. 또 나오잖아, 봐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전세권 소멸, 말소, 서멸 등기라든지 권리 변경 등기, 또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거는 종량세입니다. 건당, 한 건당 6천을 징수한다. 그래서 건당이 뭡니까? 물건별 개념이에요. 물건별 개념. 무슨 별 개념? 물건별 개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이 그 밖에 등기 등록은 바로 건당이란 6천원입니다. 그래서 6천원보다 적을 때는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록 면허세는 6천원 미만짜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6천원 미만 나오면 6천원을 징수하게 돼 있다. 그 말이. 자, 그 다음 등록 면허세 세율은 여러분 보면 항상 6천원 미만은 6천원으로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그 다음 오른쪽에 보면 부동산 쪽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강의를 거의 안 했죠. 왜냐하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잡으면 되냐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내가 분명히 예우를 했어요. 방금 전번 시간에 했지만은 그걸 갖고 2%를 빼만 내는 겁니다. 자,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이 뭡니까? 원시취득 아닙니까? 보존은 원시취득이죠. 보존. 그죠? 그럼 우리 비상원 2.8%죠? 그럼 2% 빼보세요. 0.8%. 그럼 전부는 8. 맞지? 그래 하는 기라. 그 다음, 상속. 우리 비상원 전부 2.8%. 빼세요. 2% 빼면 0.8%제 천분의 8. 천분비로 전환할 줄 알아요. 0.8%는 천분의 8아이가. 그 다음에, 자, 정사모. 해서 애 하나 째. 그래서 2% 빼봐. 3.5%에서 2% 빼보라고. 1.5%. 천분의 15. 1.5%아이가. 나오지? 봐라. 공부를 2중, 3중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이거는 취득세 세율 애온 걸 갖다가 2% 빼고 계산하면 등록면허세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자, 유상. 우리 유상사 했잖아요. 유상사. 4%에서 2% 빼봐. 2%. 그 천분의 20. 천분의 20이나 2%가 같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은 지상권, 구분지상권, 민법상 지상권 나는 똑같습니다. 구분지상권도 똑같은 개념이고요. 부동산 가액의 0.2%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가 되면 채권 금액이 되지만은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는 여러분이 부동산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0.2%. 지역권. 자, 지역권 꼭 외워야 됩니다. 성역지는 절대 세법에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소 소멸을 해버리면 건당 6천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성역지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세법에서. 설정 등기할 때 요역지만 쓴다는 거죠. 자, 민법상 요역지는 토지 한 필지입니까? 반 필지입니까? 일부입니까? 어떻습니까? 요역지는 하나죠. 하나! 한 필지로 본다. 맞지? 용어는 전부 민법 용어 똑같아. 용도도 똑같고. 자, 그 다음 전세권. 전세 금액 지급 요소가 전세권의 포인트 아니고. 성립 요건 아니고. 그 전세권. 맞죠? 그 민법한 거 살살 끌고만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자, 그래서 채권 금액. 0.2%. 자, 임차권은 월 임대차, 월세죠, 월세. 그래서 월세 0.2%. 그 다음 특히 말소, 변경, 담보물 추가, 변경, 말소, 소멸. 말소, 소멸. 그 다음에 변경, 담보물 추가. 이런 거는 전부 건당 6천원.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세율은 여러분이 가밀억제권적 내나 대도시가 가밀억제권 수도권이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설립, 설치, 전입 등기는 여러분이 표준세율의 바로 3배를 중과세로 합니다. 취득세는 2배죠, 2배.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2배지만은 이거는 3배로 정리가 된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6천원 미만이 나오면은 6천원을 징수한다. 그 다음에 대도시 내나 가밀억제권 내 수도권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서 중과세 대상은 여러분이 그거 보다시피 산업단지 제외하고는 전부 법인 설립에 따라서 여러분이 중과세 3배를 100분의 300은 표준세율의 그 3배를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5년 후에 지분이 여러분이 늘어나거나 출자액이 증가될 때, 그 다음 지점 분사무소 설치 이런 데 대해서 다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설립, 설치, 전입에 대해서 얼마를 적용한다? 3배를 적용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되고,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십니다. 넘기세요. 자, 그런데 그 보면은 전부 중과세를 하는데 제일 위에 다만 중과세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대통령령이라는 건 법령입니다. 법령이 정한 중과세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건설업이라든지 할부금융, 뭐 보험회사, 이런 금융업 하면 어디예요? 보험, 증권, 은행. 할부금융도 당연히 금융 아닙니까? 그래서 업은 금융업. 이런 거는 여러분이 도시형 업종, 깨끗한 업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시커먼 제조업을 들어갈 때 중과세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산업단지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할 때 등기를 하면 설치하고 이런 거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산업단지는 공장 두르라고 지정한 지역에 들어가고는 중과세를 안 하죠. 그냥 그걸 공부를 하는 게 어렵지. 상식 아닙니까? 산업단지 공업지역은 왜 정합니까? 그쪽에 공장 개발을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도 중과세 안 하고 일반과세를 한다 이거예요. 특히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5년 후에 법인을 합병하거나 분할 등기를 해도 5년 후에 하는 건 또 중과세를 안 합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5년 후가 지나면은 5년 후에 일어나는 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러면 취득세도 중과세 피하려고 그러면 수도권에서 땅 사놨다가 5년이 지나서 공장 지으면 중과세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을 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자기를 위해 등록하는 거는 국가는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가산세 납세 의무자도 아니고 가산금 납세 의무자도 아닙니다. 세금 납세 의무자도 아니죠. 국가는 무조건 먹기 마시 내놓지는 않는다. 이게. 왜냐? 가세 근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애국 정부는 항상 조세 조약에서 상호주의입니다. 그 나라에서 부과하면 우리도 부과하고 우리가 부과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부과하지 않는다. 상호주의죠. 특히 이번에 잘 알아놔야 돼요. 회사 정리라든지 특별청사 이런데 법원에 위탁 등기를 해서 촉탁, 위탁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소에 이임하는 거예요. 법원에 촉탁 등기는 등기소에 법원이 이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국가 명의로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법원 명의로 들어가죠. 그 다음 여러분이 최후의 목적지 묘지. 묘지는 취득세만 2% 있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요 묘지에 묻히고 싶은 사람은 땅값만 남겨놓고 죽으면 돼요. 땅값. 아시겠습니까? 자, 막 그것도 없다 그러면 화장품 제압하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해서 법령이 정한 등록 여러분이 이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자, 4번은 왜 그 읽어봐야 상당히 복잡한데 단순한 표시 변경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표시 변경을 여러분이 등기부를 떼보고 등기법을 배워야 되고 등기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중개사가 제일 명심해서 봐야 될 게 등기부예요. 그래야 나중에 해명할 자료가 있습니다. 그냥 돈만 벌려고 눈이 설쳐봐야 한 6개월 살다 나오면 되게 하지만은 자, 이거는 왜 없느냐 하니까요. 등기부에 넘겨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뒷면에다가 저당권 설정, 소멸 이렇게 해서 전부 변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표시 변경, 주소지 변경 이런 걸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종이값이 안 들어가요. 뒷면에 칸 하나 잘라서 변경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 표시 변경 등기는 왜 세금이 없느냐? 종이값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까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번, 2번, 3번. 요거 여러분이 꼭 비과세 물건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집 보세요. 1회입니다. 1회. 새로운 문제. (30번) 차서 1회 30번 제일 위에 있네. 제일 위에 바짝 해갖고 빨리 따갖고 나한테 아파트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해봐.
자, 우습게. 예. 자, 그럼 봅시다.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할 때는 개괄적으로 하세요. 너무 깊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등록면허세의 포인트는 형식주의입니다. 전부 형식주의. 공부상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부상 기준. 자,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서로 달라. 뭘 믿어? 등기부를 믿어. 그래서 등기부상, 공부상 금액을 가세 표준으로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사실상 취득가격. 이거는 여러분이 취득세에 해왔던 거. 지수, 공판법, 신. 이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취득세와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가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자, 재평가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때는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합니까? 재평가된 금액으로 합니까? 참 말 추엽다. 이거 해갖고 뭐 하겠노, 그지? 그래서 된 후의 금액으로 하는 거지 전의 금액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게 변경된 금액이 가표다 이 말이죠. 맞죠?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소재지 원칙이죠. 그리고 납세지가 불분명하면은 등록 간청 소재지로 한다. 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소재지 원칙이고 소재지가 불분명하면 간청 중심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게 서울과 경기도,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땅이 재수께서 떡 들어 누가지고 이게 이 물건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어디 등기가 된지 원래는 각각 구역별로 납세지가 됩니다. 원칙은 이쪽 경기도고 이건 서울이 되면은 요거는 서울이고 요거는 경기도 납세지가 각각 소재지 중심이 되죠.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땅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 이 땅이 경기도에 등록이 되면 경기도가 납세지가 되는 것이고 서울에 등기 등록이 되어 있으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구청이 각 구청에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시, 광역시는 등록면허세는 구세라는 걸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본래는 각각으로 보는데 이게 불분명하다. 어디에 등기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당초에 이게 어디 등기가 된 장소가 있을까 아이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가 납세지가 되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이 납세지다 이 말이야.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네 번째 보면 묘지 나오죠. 묘지. 포인트는 묘지다. 세금 없다 이거야. 취득세는 2% 있다 이거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에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하여 뭐가 있느냐? 바로 압류 해제에 등기를 할 경우,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이 돼서 지금 체납자의 재산을 갖다 국가가 압류를 하지. 압류를 해갖고 돈을 내니까 해제를 풀어주는 거야. 묶었다가 우리가 이제 실무에 가면 압류 등기는 묶는다 그러거든. 묶는다. 그러면 해제는 풀어준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압류 해제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된다. 당연하죠. 국가로 돌렸다가 다시 풀어주는 거야.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압류 해제. 세금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31번 보세요. 그래서 이거 답이 몇 번이? 30번의 답은 2번. 항상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달라지면 달라진 가격이다 이거예요. 자, 31번 보세요. 31번에 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재산세에 대해서 과세 대상인데 재산세 과세 대상은 우리가 뭡니까? 일단 부동산이 있죠. 그 다음 선박이 있죠. 그 다음 항공기가 있죠. 부동산에는 각각 우리가 땅이 있죠. 건물이 있죠. 주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초적 개념을 알고 여러분이 이 문제는 이제 흔들어 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직하면 너무 잘 찍으니까 앞에 머리가 헷갈리도록 만든 등기, 세법은 등기 관계 없어요. 있으면 보유,
유권리 현재 소유자면 전부 다 등기를 하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말거나 소유자는 다 납시 의무자입니다. 그래서 미등기 등록 포인트는 토지죠. 토지. 나오면 과세 대상. 자, 허가를 받거나 말거나 포인트는 건축물입니다. 과세 대상. 기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죠.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입니다. 논밭, 농지하면 농지가 어렵다 그래갖고 논밭 가서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과세 대상. 선박 항공기 과세 대상. 미분양이 중요한 게 포인트는 주택이죠. 주택. 과세 대상. 예, 이 회원권. 회원권은 여러분 골프 회원권은 취득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와 뭐라고? 양도세 과세 대상. 자, 기업, 토지 모든 과세 대상이고 건물, 건축물 다 과세 대상. 기계 장비,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차량,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자, 반, 논, 뭐 가수원, 농지죠. 이거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과세재산세 과세 대상. 그 다음 미분양이 됐거나 말거나 주택 과세 대상. 맞죠? 그 다음에 회원권, 취득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기억, 디귿, 미움, 비옥, 시옷. 몇 번? 4번이제. 근데 이 지문이 길게 나오더라도 포인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이거란 말이야. 항공기, 선박. 알겠지? 그런데 항공기는, 선박은 모든 배를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모든 배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공기는 단서가 있어요. 유인 항공기, 사람이 타고 다니는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하지, 농약을 치거나 이런 무인 항공기,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이런 무인 항공기는 과세 물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재산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 보면 그 적용하는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는 우리가 고지서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을 하는 보통징수제도죠. 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전년도 세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말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주택은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해서 105%, 110%, 13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각각 다 있죠. 그래서 당첨이 됩니다. 자, 재산세만 유일하게 분할 납부도 되고 부동산 납부도 되죠. 소액 면제, 고지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되죠? 수시부가, 우리 수시부가 사유가 되면 다 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제도는 여기는 없죠. 여기는 가산금 제도가 납부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가산금 제도가 있지, 여기는 가산세 제도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신고납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소득세 파트에 가면은 가산세가 나오죠.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몇 개입니까? 5개. 5개. 맞아요? 그래서 3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제목만 알아놔도 빵점 안 주려고 내는데 이걸 틀리뿌리면 성적이 안 나오죠. 그 다음, 여러분이 그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건데, 지금 잘 보십니다. 재산세를 고지서상 납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가산세가 부과됩니까? 이거는 가산금이 붙죠.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세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납부 고지서상 여러분이 지금 7월 달이제 아마 집에 여러분 고지서가 날라왔을 텐데 이때쯤 되면 날라오죠.
그거 잘 보세요. 납기 내, 납기 후 보면은 가상금이 붙어 있고 가상금이 안 붙어 있습니다. 납기 내는 가상금이 없고 납기 후에는 가상금이 있죠. 그래서 가상금이라 보십니다. 가상금은 이자 성격이고 가산세는 벌칙금 조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는 가상금을 부과한다. 이래야 맞죠. 자, 종합합상 과세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납세 의무자의 토지 중 분리과세, 별도과세 토지와 비과세, 면제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가 종합상 과세 물건이라는 바로 그 범위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분리과세 되는 거 고율, 저율을 적용하는 목적이 있고 별도 합상 과세는 전부 사업용 기준 면적 내 토지를 말하고 맞죠? 비과세는 세금이 없어서 제외하고 면제, 감면 이런 거는 다 세금이 없어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일반적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 원칙이 종합상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게 원래요. 자, 그 다음 재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이 관할 시장 군수가 나오는데 구청장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를 하지 선박 항공기는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네, 선박이 틀렸죠. 부동산으로 납부한다. 그러면 감가상각이 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는 물납 물건이 아닙니다. 부동산으로만 유일하게 하죠. 특히 관할 구역 내입니다. 그러니까 중구에, 남구에, 동구에 재산세가 있으면 각각 그 구에 있는 부동산을 제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 네 번째, 시장 군수는 과세 대상 누락, 입법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해서 세액 변경,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부가 할 수 있다, 없다? 수시부가는 있다 해야지 없다 하면 안 되죠.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하는 수시부가. 자, 도시 지역, 주거지역 내에 요 지역은 쾌적성이 중요하잖아요. 쾌적성. 주거지역이 깨끗해야지 시커먼 꿀뚝해서 연기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서 공장이 들어오면 지휘했다 이거야. 세법에서는 주거지역은 쾌적성 깨끗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공장 건축물 재산세가 토지 재산세가 건축물 세율은 바로 0.25%의 2배죠. 0.5%입니다. 1000분의 5가 돼야죠. 1000분의 5. 아이고 교수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은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요약집에 다 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어디서 61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61페이지 요약집 펴보세요. 자, 그 박스에 건축물 재산세 일반 건축물은 0.25%죠. 1000분의 2.5. 예, 그리고 사치성 오글오글한 건물에 대해서는 바로 4% 표준세율을 적은. 자, 방금 푸는 거는 이거죠. 시지역, 뭐 특별시든 광역시든 일반시든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부 뭡니까? 0.25의 2배, 0.5%입니다. 맞죠?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공장 신청 초과할 때 취득세, 중과세, 등록면세도 여러분이 중과세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취득 물건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재산세, 중과세 대상.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바로 표준세를 5배. 그러면 0.25에 5배를 해보면 1.25% 나오죠. 1.25%. 그죠? 5년간 계속 적용하고 5년 후가 되면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 과세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그거 보시면 30, 그럼 그 답이 33번은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옳죠. 34번 봅시다. 재산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거는 늘 출제가 된다 했습니다. 공부해놨으니까 바로 들어가 되겠어요? 그 요약집이 또 있죠? 그거 한번 펴보고 다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자, 60페이지, 요약집 60페이지 펴보면은 납세 의무자, 개인법인 다 통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를 판단할 때는 매년 6월 1일 과세 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원칙인데, 이 과세 기준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지 보유 기간을 감안한다든지 미래에 보유할 것이다 이런 걸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플로우 개념이 아니고 6월 1일 스톡 개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등기부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자, 기속,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이거는 바로 사용자가 되고 사용자는 임차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할 때는 사용하는 놈이 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이거는 시청, 구청, 군청에서 통지를 해줍니다. 납세 의무자로 해서 통지를 해주니까 그 통지대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부계약, 연부계약은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래 놓고 여러분이 계약을 해놓고 여기서 선수금을 걸거나 계약금을 거는 거는 다 계약입니다. 계약. 연부계약의 설명이죠. 포인트는 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때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자, 상속재산. 미등기하면 여러분 집안에 큰형님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왜냐? 큰아들이 상속재산 대부분 집안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가 안 되고 신고가 안 됐으면 누구 거의 재산으로 판단하냐?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주된 상속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분권자, 특히 지분이 불분명해도 지분권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신탁재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입니까? 위탁자입니까? 수탁자가 실질적 수익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입니다. 그 다음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 이거 본래 종중이 납세의무자인데 종중을 신고를 안 하고 그 집안에 정손으로 계속 내려오면은 그 정손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바꾸려면 6월 10일 안에 변동신고를 하면 종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채비지, 보류지. 이거는 현재 소유자가 사실상 사업자, 공익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6월 1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글자만 다르지 사실상 소유자죠. 자, 그래서 그걸 여러분 좀 보는데 이 납세 의무자 이거 나오면 이건 100%가 맞춰야 됩니다. 맨날 나옵니다. 지금 매년. 모르지 올해는 또 빠질지도.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나온다 하는 거니까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양도일 현재 그 보니까 과세 대상 물건의 양수가 된 때는 양도인이 아니고 양수자가 납세 의무자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초할 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아침 일찍 새벽같이 나가되면은 저녁에 한잔 돼서 들어와서 그리고 돈을 여러분이 한 6억 정도 던져주더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던져주더라 이거야. 이 돈이 무슨 돈이냐? 집 팔았다 이거지. 그럼 아침 나가서 잔금 다 정리하고 등기까지 다 6월 1일 다 옮겨준 거예요. 6월 1일 돈 받고 6월 1일 이전 등기 다 해준 거예요. 그럴 경우 있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가 되냐? 그러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냐 양수인이 납세의무자. 보유자가 누굽니까? 양수인이죠. 매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양수인을 당연도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래야 맞죠. 왜? 소유자이기 때문에. 맞죠? 자, 주택 건물은 갑을 적고 또 부속 토지는 을로 적어봐. 갑을. 소유자가 다르죠? 벌써 성이 다르다 아이가. 갑하고 을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 가액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 그러니까 줄 것이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이 뭡니까? 비례배분이죠, 비례배분. 그래서 이걸 지분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가 표준액 비율로, 이 말은 지분별로 안분한, 이 말로 보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각각 납세 의무자로 봅니다. 자, 이게 가장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사용권을 월세 조건으로 부여받다. 아하, 월세는 유상이죠, 유상. 유상은 비과세가 됩니다. 왜냐? 수익자가 지방정부가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부여받아야 매수계약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 틀리죠. 자, 공유 지분에는 무조건 각각 지분권자, 지가 내는 거지, 뭐, 여기서 볼 때에 지분이 많은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유권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누가 됩니까? 기속, 소유권이 누군 건지 모르겠다. 사실상 소유자도 모르고 공부상 소유자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구냐? 바로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는 임차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치러 가서 사용자도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지, 그래. 언제? 소유권 기속이 불분명할 때.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가 거기에 지금 나와 있죠.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종부세에 여러분이 가장 포인트는 토지 건물입니다. 뭐라고? 토지 주택. 요게 과세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항상 토지는 우리가 종합합산으로 구분하고 별도 합산으로 구분하고 분리는 재산세는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 금액이 공시가격 합쳐가지고 개인별로, 법인별로 각각입니다. 이거 각각 부부도 절대 합산하면 안 돼요. 각각. 그래서 종합이 되면 5억 초과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얼마 초과? 5억원 초과. 그 다음 이 별도는 사업용 토지이기 때문에 80억 초과죠. 얼마 초과? 80억 초과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주택은 여러분 원칙적으로 6억 초과입니다.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런데 1세대, 그것도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단독 소유가. 단독 소유 1주택은 요거는 9억이 넘어가야죠. 얼마 초과? 이거는 다주택자를 말하는 것이고, 집 딸랑 하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부부지간 공동 명의는 안 됩니다.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단독 소유가 돼야 돼.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얼마 되냐니까 9억 초과가 돼야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난주 이 과세 표준 구할 때는 이 금액이 넘어간 금액이 가표가 된다는 거죠. 과세 표준 구할 때는. 이게 넘어가야 되지, 넘어가지 않으면 재산세만 있을 뿐이고 종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이 금액이 넘어갔다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종부세는 이 과세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여러분이 이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뭐냐 하니까, 토지는 우리가 농지라든지 이런 거 분리과세, 재산세 분리과세가 되는 거는 여러분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X가 되고,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임기사 기억납니까? 임대주택, 기숙사, 임기사는 기억이 날기다. 사원용 종업원 주택, 사원용이나 종업용 같지? 그래서 임기사, 우리가 미분양주택, 건설업자의 미분양 아파트, 그 다음에 문화재주택,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요런 거는 여러분이 종부세가 있다 없다? 종부세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대는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입니다. 그 다음 이 기숙사, 그 다음 사원용, 조금원용 임대주택, 뭐 또 일반 주택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원용 주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
그 다음 문화재 주택, 어린이집 5년 이상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노인복지주택. 이런 거는 종부세가 없는 집인데 일반 집은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별장은 재산세 4% 고유를 때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산세 4% 고유를 때리면서 또 종부세를 부과할 수는 없죠. 왜?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부당히 침범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별장은 재산세 왕창 얻어맞고 그 대신에 종부세는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재산세 4%만 다 그랬죠. 얼마? 4%.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쭉 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내용이고, 특히 여기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건이 있는 게 바로 종부세 부분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1세대 1주택 부분에 여러분이 그 설명을 하면 또 기억도 안 나니까 책을 요약집을 좀 보죠. 문 닫고 나가면 잊어먹으니까 할 수 없대. 자, 그래서 그 여러분이 어디로 보냐 하니까 76페이지 한번 해보세요. 76페이지. 뺐습니까? 자, 여기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소유자, 단독명의입니까? 공동명의입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공제, 기초공제 3억. 그러니까 6억도 빼고 3억도 빼지. 그러니까 총 얼마를 빼노? 9억. 그래서 이 9억 초과자가 나온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초과하여야 초과 안 하면 안 된다. 재산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고, 참고로 12억으로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마 내년에는 이게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이 보면 1세대 1주택자 개념입니다.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개념 정리는 단독 소유로 돼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부부 명의로 돼 있던 부부 명의는 안 되고 바로 아내 명의든 남편 명의로 돼 있어야 된다. 자, 다가구 주택은 1주택을 보는 게 원칙인데 이게 독립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각각 한 채로, 한 구는 한 채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면은 종부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에 바로 뭘 뺍니까? 공정 시장 가액표를 곱해가지고 구한 금액이 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애울 때 이 종오 주룩 벨파리 기억납니까? 종오 주택은 얼마? 주룩 원칙이 이건 이제 특수계획 계열이고, 그 다음에 별파리. 요걸 초과해야 돼. 요걸 난주 가표 구할 때 항상 요 금액을 난주 뺀단 말이야. 요게 초과가 돼야 다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가 1세대 1주택은 밑에 내가 설명을 하는데 가표 구하는 걸 그 박스 안에 봐요. 1주택의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격에서 3억 빼고 6억 빼죠. 그러니까 총 9억을 빼는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박스 안에 있네, 1번에. 있습니까? 자, 그다 시가 비율은 몇 프로 곱해요? 80%. 얼마? 80%. 근데 내년에는 이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세 표준에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이 초과 누진세율이 0.5%에서 2%까지 이것도 지금 세율이 변경될 예정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러면 산출세가 나옵니다. 여기다 산출세액에서 이 속에 들어앉은 주택 재산세분을 빼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보유기간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공제를 받죠. 그 다음 연령별은 만 60세 이상이 돼야 이제 연령별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 빼고 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죠. 이 금액에 바로 전년도 총 세액의 150% 초과금리, 150% 넘길 수 없다. 특히 1주택 공유를 하거나 2주택인 자는 3억 기초공제를 빼먹을 수 없다는 것은 9억 초과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6억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 봤을 때 현재 가표를 구할 때는 항상 공시가에서 기준금액을 빼고 시가비율을 곱한다는 걸 알아둬야 가표 개념입니다. 요거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가표 나오는 순서. 한 번 더 공시가에서 뭐 빼고 기준금액 빼고 거기서 시가비율을 곱해야 가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걸 잘 보고 5번 잘 보세요. 자, 1주택. 그 내가 전에도 설명했지. 자, 여러분이 지금 집이 요래 있단 말이야. 집은 항상 요게 한 덩어리죠. 주택과 건물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게 갑소유죠. 그런데 여러분 땅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요거는 을 소유입니다. 그렇죠? 현재 여러분 요렇게 갖고 있으면 여러분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거야. 주택, 대지. 그러면 요거는 1세대 1주택입니까? 1세대 2주택입니까? 요것도 갑이 돼야 2주택이 되죠. 집은 을일 거예요. 이건 을집이지 갑집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무슨 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해하겠지? 네. 그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율은 현재 여러분 0.5%에서 2% 현재 세율인데 내년 아마 개정될 예정이고요. 현재 여러분이 3%까지 올리자 했는데 또 뭐 2.5%까지 올리자 이렇게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언제 이건 확정이 돼봐야 아는 거지. 참고입니다. 참고.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하지 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주택분 가세표준금액에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바로 여러분이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항상 종부세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다? 재산세가 있다 했지. 그래서 토지제한세는 토지제한세를 또 빼야 되고, 토지분 종부세에서는 토지분 재산세를 빼야 되고,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빼야 사실상 종부세 계산 세금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 주의하세요. 주택분은 주택분 제한세를 빼야 되고 토지분은 토지분 제한세를 빼야지. 주택분 종부세에서 토지분 종부 재산세를 빼면 안 되죠. 주택분 종부세는 주택 재산세를 공제하고 토지분 종부세는 토지분 재산세를 공제하는 겁니다. 그거는 말장난할 때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1주택 단독 소유 연령별 또는 보유기간별 공제가 나오는데 이 연령별은 만 6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다음 보유기간은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이 혜택을 받는 거지 이 기간이 불충분할 때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 60세 이상이 되면은 우리는 10% 공제받을 수 있고요. 65세 이상이 되면 20% 올라갑니다. 70%가 70세 이상이 되면 30%, 뭐 돌아가실 때까지 30%죠. 맞아요? 연령별은 그렇지만은 보유기간은 5년 이상이 되면 20%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이 되면 9년까지는 20%죠. 10년부터는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유일한 특례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밑에 내가 쭉 설명하고 있죠.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되고요. 문제 풀 때는. 자, 그리고 항상 이 두 가지 다 충족할 때는 중복 공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여러분 연세가 지금 얼마냐? 72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보유기간 집은 11년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연령별에서 30%가 나옵니다.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40% 나오죠. 그러면 1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나왔으면 70만 원,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럼 얼마 딸랑 내면 되나? 30만 원만 딸랑 내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베이비붐 세대에 나왔던 분들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거의 보면. 그래서 아마 아파트를 공짜로 줘도 못 쓸 것 같아요. 왜냐? 소득은 없습니다. 왜? 노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좀 관리비 그걸 못 내갖고 쫓겨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그게. 그 정부가 그거는
지원을 난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이때까지 세금 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 그 사람들인데, 그 국민들인데 혜택을 줘야죠. 자,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10번을 잘 보세요. 제일 밑에 77페이지. 자, 거주용 주택과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없는 주택으로 봅니다. 자, 봐요. 여러분 서울에 지금 집이 4채가 있는데 3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임대주택이고 1채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혜택이 보유기간 또 연령별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1세대 1주택을 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쭉 가면은 납세지는 항상 개인은 볼 때 주소지 원칙이고 법인은 바로 법인 그 사무소 본점이나 주사무소 본점은 영리법인을 말하고요.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도 재산세나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종부세 부가징수 신고납부가 나오는데 원칙이 나오죠. 부가징수. 자, 이걸 잘 보시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부가징수가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를 하는 거고 신고납부도 이 기간에 하는데 신고납부와 부가징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를 우선 적용한다는 걸 알아둡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우선 적용되지 원칙보다 요게 여러분이 중시해야 할 사항이고. 자, 그래서 그 나머지 한번 쭉 좀 읽어보시고 자, 문제 요거 풀고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35번 한번 보시죠. 지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그렇죠. 종부세는 국내 제도지 국외 제도가 아닙니다. 국내 소지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토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종합은 5억 초과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별도는 80억 초과 이렇게 구분하죠.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지문에 분리과세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재산세는 맞는데 종부세는 안 되죠. 분리과세는 구분 안 합니다. 왜? 종부세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 여러분이 5억 원 초과가 된 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가 있죠. 종5 초과. 맞죠? 만약에 별도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80억 초과된 자. 자, 그 다음에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은 세 번째, 과세기준 현재. 그러니까 항상 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항상 나오는 거는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죠. 재산세 안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낼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나오는 거는 재산세 내는 놈이 종부세 내는구나. 이렇게 단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걸 보면은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항상 국내 제도도 국외 제도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6억 그리고 단독주는 우리가 9억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죠. 초과하는 자를 여러분이 종합부동산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과세 기준을 현재 만 65세 이상은 60세는 10%, 65세는 이상은 20%제, 70세 이상은 만입니다. 만. 70세 이상은 30%. 자, 그래서 지금 연령별 세액공제가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30% 공제받을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지? 자, 그 다음 1세대 1주택자 단독 소유죠. 공동 소유는 안 됩니다. 이 혜택이. 과세 기준은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우리가 보유기간 세액 공제를 얼마 받을 수 있어요? 40%. 맞죠? 자, 그럼 여기서 틀린 거는 어느 게 틀렸어요? 4번. 그러면 여러분이 65세 이상이 되면 20%, 100% 20으로 고쳐야 되겠지? 요게 30%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다 된 게 아니고 저 경로당에 가면 초등학교 1학년과 똑같이 취급한답니다. 이 현재에 들어가면. 자, 그래서 여러분이 65세 이상은 20%가 돼야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뜰어내려고 자꾸 이렇게 꼬운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맞춰야 되는데 대부분 일반 책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전부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적중률이 있습니다. 가보세요. 자, 60세 이상은 얼마 공제? 10%. 65세 20%. 자꾸 해야 돼. 이런 거는 비율을 해야지. 이거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 되면 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71세부터 적용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을 잡고 들어가도록.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